프로그램 이용한 개인사업자용 실제 결산인데요. 아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잔액 남기기 했는데 이게 제가 설명을 아까 그 엑셀로 해서 해드렸잖아요. 그걸로 보시는 게 더 좋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렇게 차변 계정을 외상매출금을 쫙 놔두는 거, 그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 거래처 원장을 확인해서 엑셀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채권 리스트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주고, 이거 금액을 차감을 해서 현금으로 대체하는 공개를 한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A 회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9,273만원을 현금 대체로 하는데, 분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입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그래서 업체별로 쭉 다 해주게 됩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 확인해가지고 실제 업체의 그 채권 리스트랑 금액이 이게 총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은 이거 이제 도매업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산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개인사업자들. 그래서 결산 일자를 1월에서 12월로 선택을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리스트 받은 거, 재고 리스트 받은 거,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공급가액으로 기말 재고액을 넣습니다. 도매업이기 때문에 상품 재고가 됩니다. 제조업이냐 도매업이냐에 따라서 재고가 어떤 재고인지 구분을 하셔가지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 재고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이제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넣죠. 도매업이기 때문에 원가명세서가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모두 판관비로 들어가게 돼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도 판관비하고 원가하고 구분해서 해주셔야 되겠죠. 제조업에서 기계장치가 있다 그러면 원가명세서에 그 감가상각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표 추가하고요. 예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이 표에다가 이 금액을 넣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3,600 재고액하고 감가상각비는 이쪽에다 넣죠. 판관비 쪽에. 그리고 다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봐야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딱 했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조원가가 있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 먼저 보시고요. 도매업이니까 제조원가 명세서 없어서 손익계산서 보는데, 이제 손익계산서를 쫙 열면은 이게 비교식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결산이라고 완벽하게 하진 않은 상태예요, 지금 완벽한 건 아니고 비교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계정 과목을 이 회사와 상관없는 계정 과목, 전년도에 없는데 갑자기 생성되는 계정 과목, 또는 이렇게 봐가지고 왜 전년도에는 있는데 이번에는 없을까? 보시고 내가 계정 처리 혹시나 잘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비교식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비율로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데들은 원가율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년도랑 비교해가지고 원가율을 비교해서 보는 게 좀 좋은데, 그 비율 표시가 이제 손익계산서에 비율 표시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율이 전년도랑 너무 차이 나면 왜 차이 나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전년도 원가율이 60%인데 이번에 80%가 됐어요. 그러면은 너무 원가율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왜 그러는지. 이 원가율 자체는 매출액을 대비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액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도매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떼어와서 이렇게 파는 금액이라서 마진을 붙여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혹시나 재고 금액이 너무 적게 들어간 건 아닌지, 원가율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재고 금액이 너무 적은 건 아닌지, 또는 매출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매출 누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끊지 않고 매입은 또 다 받고, 그러다 보면 또 원가율 차이가 또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합니다. 이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예를 들어서 세금과 공과금 이 계정 과목이 쭉 1년간 누적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0으로 대체를 시키고 이거를 손익 재무상태표로 이월해주는 계정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요거거든요. 그 전표 추가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변으로 돼가지고 각 계정 과목 판관비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들이 계정 과목이 다 0이 되는 거고 손익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익으로 대체가 됐다가 즉시 또 재무상태표에 여기 당기순이익으로 자본으로 이제 또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입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본 대체되는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실질적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지만 좀 편리하게 해주는 게 요건 거죠. 손익계산서에서 컨트롤 F2 눌러서 전표 추가하는 거. 법인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표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다만 개인사업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이 대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가지고 재무상태표도 한번 봐야죠. 보고 비교식으로 해서 이상한 건 없는가. 보면은 전년도에 재고가 없는데 재고가 있죠. 또는 전년도에 재고가 있는데 전년도에 올해는 재고가 없다. 왜 없는지, 내가 재고 리스트를 받지 않은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이렇게 설정도 1% 보통 해주시게 될 거고요. 아까 대손충당금은 대손 삼각비로 해가지고 결산자료 입력해서 1% 보통 많이 합니다. 1%.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1% 설정하는 거니까요. 외상매출금, 미수금이 될 수도 있고 바드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계정에다가 1% 설정을 해주는데, 주의하실 거는 선급금 계정 과목 하시면 안 되세요. 선급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쫙 보고요. 이 비교식으로 보고, 혹시나 저는 이제 내가 잘 모르겠는 거는 알 수 없는 계정으로 해가지고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한꺼번에 물어보려고 거기에다가 모르는 건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보내요. 그럼 그거는 실질적으로 있는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없애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서 혹시 남아있는 게 있는지, 우리가 여러 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다 처리했는지 봅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가세 대입금이 금액이 자잘하게 남아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고, 감가상각비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거 비교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으면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본금을 이렇게 인출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여가지고 저도 예전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이너스는 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본금을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인출금을 그냥 생성을 해주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요거 자체는 마이너스예요. 이 자본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계정은 있는지 확인하고 마이너스가 나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에는. 그러니까 아까 자본 그거 말고 자산 부채 계정 과목이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됩니다. 계정 과목이. 그리고 현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자본금 현금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건 거죠. 이 현금 이게 막 몇천만 원 막 남아있고 그러면은 실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6원 남아있는데 이것도 실은 맞지는 않죠. 우리가 10원 단위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자산부채 계정 과목하고 거래처 원장 잔액이 맞는지 이거는 법인하고 똑같이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고정자산의 그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메뉴 있잖아요. 그 단기 감가상각 계산하는 그 메뉴에 고정자산 내역하고 잔액이 맞는지 또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고 요거는 미상각분 감가상각 메뉴에 고정자산 내역이 리스트로 쫙 있는데 요 리스트로 있는 총 금액과 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총 금액이 맞는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단기 상각비가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 금액과 맞는지, 임차료 내면 보증금이 계산되어 있는지, 외상매출 외상매입금 잔액이 있는지. 지금 앞에서 다 했던 거를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계정 과목을 이렇게 전년도랑 비교해가지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합계산액 시산표를 잘 안 보거든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보면 되기는 해가지고. 근데 도매업 같은 경우는 원가 계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800번대를 눌러야 되는데 500번대를 누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 졸다가 막 하다 보면 811 눌러야 되는데 511 누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회사와 상관이 없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에러가 뜨거든요. 그럴 때는 그 합계잔액 시산표에 쫙 보시고, 그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모든 계정 과목이 쫙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조원가 500번대가 뭐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다시 800번대로 바꿔주시고, 이게 500번대였다가 800번대로 바뀐 거잖아요. 계정 과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아까 전표 추가를 다시 해주셔야 돼요. 다시. 왜냐면 그 원가 500번대로 된 거는 원가로 되어 있는데 이 원가가 비용으로 대체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뭔가 수정이 되면 다시 전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 다시 하기.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이제 1월에서 12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월에서 12월 조회를 할 건데, 또는 뭐 12월만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다 지우면 안 되죠. 이거 이제 삭제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괄 자동 분기했던 거를 지금 수정을 해야 돼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 통장 요거 자동 전표한 거 이거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결산 분계 또는 손익계산서, 결산 분계는 괜찮다 그러면 놔두고, 이거 두 개 다 삭제하고 나는 결산자료 입력부터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삭제, 요 두 개만 남겨두고 얘는 체크 해제해야 되겠죠. 근데 삭제 누르면 한 번 더 메시지가 떠요. 근데 내가 삭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같이 뜨면 삭제하면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나요. 컨트롤 시프트 F5를 누르면 일괄 삭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내가 삭제하고 싶은 거 선택이 딱 됐으면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돼요. 한 개나 두 개나 선택한 것대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다 이거를 여러 번 이제 해가지고 봐가지고 최종 재무제표가 나오면 이거는 비교식 재무제표인 거고, 우리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게 표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표준을 이렇게 딱 눌러줍니다. 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 눌러줘야 되겠죠. 제조원가도 있으면 제조원가도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산이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세무 조정을 하러 갈 겁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세무 조정을 하시죠.